안녕하세요. 사이드 마운트 강사 런앤다이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이드 마운트란 무엇이고 사이드 마운트 XD 모델을 저희가 몸에 피팅하기 전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부터 사이드 마운트를 교육해 왔고요. 먼저 사이드 마운트란 무엇인가, 우선 백 마운트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저희가 오픈워터 때 배웠을 때 탱크가 실린더가 등에 있죠. 등에 하나 있는 게 백마운트 타입이라고 합니다. 고프로 마운트 있죠. 몸에 뭔가 붙인다는 의미예요. 등에 붙인다고 해서 백마운트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두 개, 이쪽에 첨부해 둘게요. 그거는 이제 더블 탱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마운트는 말 그대로 양 옆에 사이드에 실린더를 위치시키는 거를 이제 사이드 마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사이드 마운트를 배울 수 있냐? 그래서 오픈워터 이상이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오픈워터 이상이면 누구나 사이드 마운트를 배울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마운트는 사실 동굴 다이빙, 좁은 동굴 다이빙이나 난파선 같은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고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다이빙에 흥미가 깊은 사람들은 누구나 배우고 싶어하는 이제 다이빙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론 멋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유로는 탱크를 물에서 결합하기 때문에 준비할 때 생각보다 가벼워요. 네, 그러한 이유로도 사이드 마운트를 배우는 사람들이 요즘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쓰고 있는 거는 XDIP이라는 모델이고, 또 가장 많이 쓰는 브랜드 중 하나가 레이저라는 모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드 마운트를 검색하신 분들은. 다만 저는 이제 레이저가 비추천하는 이유가, 레이저는 너무 피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웨슈트를 입는 경우도 있고 드라이 슈트를 입는 경우에는 사실 레이저라는 장비는 BC가 이럴 경우에는 두 개가 필요해요. 사이드 마운트용 하나, 그 다음에 웨슈트용 하나, 이렇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웨빙이나 미세한 조절이 당연히 슈트가 바뀔 때마다 달리 해야겠죠. 그래서 XDIP도 물론 조금씩 세팅을 바꿔줘야 되지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웨빙을 조이는 그런 게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보통 레이저를 쓰시는 강사님들은 드라이 슈트용 하나, 그 다음에 웨슈트용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두 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XDIP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세팅해도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사실 사이드 마운트 자격을 안 따도 장비만 있어도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올바른 자세나 세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을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안전 문제로도 결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바른 세팅 방법에 대해 이번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방법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서 기본 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사사로운 세팅, 예를 들어서 허리에 있는 슬라이드 D링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D링을 두 개 장착해서 나중에 물에 뜨는 양성부력이 되는 실린더를 안쪽으로 옮기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본인의 몸에 아니면 스타일에 맞게 맞춰서 세팅을 하시면 돼요. 결론부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매뉴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그러면 장비와 세팅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XDIP에서 스텔스 2.0 텍 BC를 사면 구성품이 뭐가 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BC 본체가 있고요.
어차피 나중에 다 분해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번지 코드 두께 6mm 짜리가 기본적으로 옵니다. 양은 이 정도. 다음 다른 종이 박스에는 볼트 스냅 10cm 짜리와 2개.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추후에 캐니스터 연결할 때 필요한 클립들. 그 다음에 설명서입니다.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스북 그룹에서 스텔스 2.0 사이드 마운트를 보면 검색을 하시면 사용자들이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이 매뉴얼에는 간단한 주의사항, 장비에 대한 주의사항이 각 나라의 언어별로 적혀 있고 한글로는 한글 주의사항은 없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자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세부 조립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 이제 XD BC를 구매하시면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추가로 이거는 추가 구매 사항입니다. 익스텐더블 파우치가 보통 추가로 구매를 하고요. 파우치를 구매하시면 안에 번지 코드와 더블 핸드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BC와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추가로 있으면 좋은 게 캐니스터. 네. 이거는 참고로 더블 탱크 캐니스터용이고요. 사이드 마운트는 이쪽이 기역자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도 더블용은 이쪽에 전원이 있지만 사이드 마운트는 이쪽에서 전원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번지 코드. 자 이거는 네이버에 탄성줄 검색하시면은 얘가 지금 3mm, 4mm, 5mm. 왜냐면 각 파트별로 이제 두께를 달리해서 세팅을 하는 게 편해요. 6mm로 하면 너무 뻑뻑합니다. 그래서 이거 네이버에서 탄성줄 검색하면은 이거 한 묶음에 제가 2,500원, 3,000원 정도 샀던 것 같아요. 3,000원, 3,000원, 3,000원 정도에 샀던 것 같은데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뭐 BC 조립 외에도 뭐 컴파스 연결이나 장비 연결대에도 쓸 수 있으니 뭐 하나씩 사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지 그립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두꺼운 장갑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드라이 슈트 입으시는 분들 얘 LPI 저하 포스에 연결해서 나중에 콧 연결을 해서 당기는 역할을 해요. 손쉽게 비상시 혹시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거는 있으면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자전거 타이어 작게 자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웨빙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디링. 자 디링은 우선 이거는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돼요. 네, 저는 편리상 그냥 구매를 한 건데 디링.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부분이죠. 자 호흡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개의 잔압계가 필요하겠죠. 웬만하면 알이 큰 거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잔압계에 연결할 고압호스 길이는 보통 이제 15cm를 많이 씁니다. 아무리 길어도 20cm 내외 15에서 20cm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2단계 호흡기를 연결할 줄 이거는 56에서 보통 한 65 정도 많이 써요. 56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 그 다음에 2m짜리 호흡기 호스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호스 나중에 연결할 볼트 스냅. 네, 2단계와 나중에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판도라 툴도 있으면 좋은데 언제 있으면 좋냐면 나중에 이제 이쪽 부분을 이용해서 호흡기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네, 그래서 판도라 툴이 있으면 좋아요. 벤치로 하시면 이쪽이 다 아작이 납니다. 네. 그 다음에 2단계 호흡기 2개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스윌벨은 나중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죠. 90도 스윌벨. 그래서 1단계는 딘 타입으로 준비해 주세요. 딘 타입은 가장 많이 쓰는 게 NK25 아니면 XTX50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미 요크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쪽 부분만 돈 10만원 정도 주면은 바꿀 수 있어요. DI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혹시 다른 모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쪽이 보시면 돌아가는 모델을 갖고 있으셔야 나중에 사이드 마운트 호흡기를 연결할 때 편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포트예요. 5번 포트도 역시 있는 거를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하포스네요. 네, 저하포스도 역시 길이 15cm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왜 두 개를 샀냐면요, 우선은 BC 저기 안에 구성품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는 BC를 연결하는 거고, 하나는 드라이를 나중에 입으시는 분들은 드라이 저하포스도 필요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깅 관련해서, 자, 이거는 호스 리테이너입니다. 줄 정리하는 거죠. 나중에 2m 줄 살릴 때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이쪽에 손으로 잡아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편해요. 이쪽을 당겨서 줄을 살릴 때 가운데 이렇게 쉽게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호스 리테이너는 3개가 필요합니다. 2m짜리 하나, 그 다음에 56짜리 하나, 2m짜리 2개. 자, 그 다음에 클램프입니다. 나중에 탱크 밑부분, 실린더 밑부분에 연결한 클램프 혹은 캔밴드로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클램프를 많이 씁니다. 보통 제 주변의 다이버 분들도, 강사분들도 거의 다 클램프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 여러 개가 있으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오링과 그 다음에 이제 렌치는 나중에 여기 호흡기 분해할 때, 포트 분해할 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오링도 하나 있으면 되고, 너무 두꺼운 오링 말고 조금 얇은 오링으로 준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줄자. 네, 줄자도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줄자를 준비해 주시고, 라이터, 그 다음에 칼, 그 다음에 몽키죠. 그 다음에 나중에 마커 아니면 뭐 초크 같은 것도 돼요. 마커 하나 준비해 주시고, 클램프 조일, 십자 드라이버, 그 다음에 벤치. 네, 이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BC 파트와 호흡기 파트, 그 다음에 리깅 파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장비는 이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조립할 때 필요한 몽키라든지 렌치 같은 거는 보통 교육을 해주시는 강사님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교육을 받으시면서 같이 조립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리고 사이드 마운트는 사실 세팅이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이드 마운트 과정에 있어서 BC의 세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을 이제 사이드 마운트 관련해서 크게 세 파트로 한번 올려볼 텐데요. 조립만 관해서 첫 번째는 이제 BC 세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호흡기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세 번째는 리깅이 이제 그 실린더 부분이죠. 실린더 부분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을 원하시면은 밑에 댓글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번 사이드 마운트 조립 때 필요한 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니면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이드 마운트랑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 달아주시면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